146페이지 46번부터 38강 여러분과 함께 다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46페이지 46번입니다. 침투 탐상 시험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서 속건식 현상제를 적용하는 방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가. 현상제 속의 시험체를 침지한다. 속건식 현상제는 침지를 하면 안됩니다. 나. 같은 곳에 여러 번 반복하여 붓고 두껍게 도포를 한다. 이게 백그라운드라고 했습니다. 두껍게 도포하면 안됩니다. 다. 건조 처리 후 분무를 이용하여 얇고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게 백그라운드입니다. 맞습니다. 라. 붓으로 여러 번 반복하여 두껍게 칠한 후 빠르게 열풍 건조한다. 이 문제에서는 가장 키포인트 되는 게 본래 면이 보이도록 하는 거, 얇게 칠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백그라운드라고 합니다. 백그라운드 꼭 좀 알아두세요. 두껍게 칠하면 절대로 안 된다. 뒷모습이 보여야 된다. 백그라운드 규격집이 있었습니다. 자, 항공우주용 기기 침투 탐상 시험 방법에 따른 지시 모양 관찰에 대한 적합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광 침투 탐상 시험 경우 주위 배경의 백색광은 20룩스 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형광 침투 탐상은 KS 규격이나 항공우주용 규격에서도 백색광은 20룩스 이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두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나. 염색 침투 탐상 시험일 때 조명 장치는 검사 대상품 표면에 최소한 1000룩스의 백색광을 방사해야 한다. 그래서 항공우주는 1000룩스 이상, 그 다음에 우리가 KS 규격에서는 500룩스 이상입니다. 여기에 맞습니다. 다. 염색 침투 탐상 장치 관찰 장소는 월 1회 점검하여 최소의 요구 자외선 방사 조도가 있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거 관찰 장소도 그렇고 자외선 방사 조도가 있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는 거, 이거는 염색 침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 자외선 조사 장치는 자외선 필터 앞면에서, 그래서 자외선 필터 앞면에서 38cm 되는 거리에서 자외선의 강도가 800 마이크로와트 퍼 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요거는 정확하게 규격집이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자, 4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침투 탐상 시험에서 침투제 적용할 때 그 역할로 부적합한 것은 열이나 빛 등에 노출되어도 색채를 잃지 말아야 한다. 염색은 붉은색이고 그 다음에 형광은 황록색인데 그 색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 시험체의 표면에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당연하겠죠, 그죠? 다. 미세한 개구부에는 침투제에 스며들지 말아야 한다. 미세한 개구부라도 침투제가 스며들어야만 현상제를 뿌린 후에 침투제가 밖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죠? 라. 증발과 건조가 너무 빠르게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48번은 답번이 틀렸습니다. 49번. 후유화성 침투액과 건식 현상제를 사용할 때의 탐상 방법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건식 현상제를 쓰고 후유화성 침투액을 쓴다는데 우리가 키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후유화성 침투액을 쓴다는 것은 유화제를 뿌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물로서 씻어내는 거예요. 물로서 씻어낼 때는 건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건식 현상제니까 건조하는 것은 현상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현상제를 적용하기 전에 건조를 합니다. 50번 침투 탐상 시험에서 콜드샷,
cold shot 이거는 그 주저할 때 나오는 건데 cold shot은 당면계, 당계면입니다. cold shot은 일반적으로 어느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아마 몇 시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주조는 말이죠. 유동성이 좋아야 앞에도 잘 흘러가지만 뒤에도 잘 흘러가줘야 되는데 유동성이 나쁘거나 이러면 앞에 흘러간 다음에 잠깐 멈췄다가 두 번째 게 흘러가면 그 사이에 완만하게 경계면이 나타나는 당 사이에 경계면이 나타나는 당계면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cold shot이라고 합니다. 완만한 곡선 모양이다. 요거 몇 시간 앞부분에 할 때 요 그림까지도 나와 있었습니다. 다음 중 최종 가공이 완료된 후 나타날 수 있는 불연속에 해당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결합니다. 열처리 균열입니다. 여기에서 자 피로균열 이거는 가공하여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피로균열은 여러가지 이제 오랫도록 사용했을 때 그 이제 나타나는 균열이고 라미네이션은 여기에서는 가공이라고 하면 소성 가공이죠. 압연할 때 그러니까 압연할 때 판파에서 나타납니다. 최종 가공은 아닙니다. 응력 부식균열은 이거 가공이 완료될 때보다는 응력이 이제 작용해서 부식이 생긴 균열입니다. 열처리 균열이 이제 가공이 완료된 후 나타날 수 있는 불연속입니다. 요것도 사실은 조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좀 잘 알아두시고요. 라미네이션 여기에서 또 나왔네요. 초음파 탐상 시험 판파로 탐상할 수 있고 압연 강제에 있는 내부 결합, 비금속 개점물, 기포 또는 불순물 등이 압연 방향을 따라 평행하게 늘어나 청상 조직이 된 것입니다. 평행하게 청 모양으로 분리된 것은 이중 판균열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까다롭습니다. 열처리 균열 꼭 좀 알아두십시오. 여기에서. 자, 그 다음 147페이지 51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침투 탐상 시험으로 검출 불가능한 결함에 해당한 것은 침투 탐상으로는요, 표면 직하에 표면 밑에 있는 큰 결함, 요건 좀 어렵습니다. 작은 탐상 시험은 다 같은 표면 결함 탐상이라도 요거는 가능한데, 침투 탐상 시험은 어쨌든 표면 직하든 뭐든 개구부가 있어야 됩니다. 요건 좀 불가능합니다. 표면 기공, 피로균열, 개구부의 미세한 불연속 결함은 침투 탐상으로 할 수 있지만은 표면 직하 큰 결함은 자분 탐상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52번 침투 비파괴 검사에서 습식 현상제를 사용하는 꼭 필요한 장비는 건조기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3번 침투 탐상 시험의 전 처리 방법 중 초음파 세척한 후 세척액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좋은 조치는 가열 후에 냉각을 해줘야 된다. 가열 후에 냉각을 해줘야 된다. 초음파 세척한 후 세척액을 제거할 때는 이것도 상당히 까다로운 겁니다. 꼭 좀 알아두세요. 세척액을 제거하려면 가열 후에 요거 이제 냉각을 시켜서 제거해야 된다. 뭐 모래로 분사한다, 명제로 세척한다, 세라믹으로 가열한다 이게 아닙니다. 자, 54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는 침투 탐상법에 해당하는 것은 자 봅시다. 수도, 설비, 자외선 등이 필요하다. 이거는 형광입니다. 형광. 그 다음에 수도, 설비가 있어야 되는 수세성입니다. 다양한 재질, 크기 및 형상의 시험체와 여러 종류 결함을 탐상하는 데 적용된다. 넓은 시험면을 한 번의 조작으로 탐상할 수 있다. 이거는 수세성이 좋습니다. 얕은 표면의 결함 검출을 할 때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렇죠. 다량의 소형 부품을 신속히 탐상할 때 적합하다. 요거는 수세성 형광 침투 탐상 시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입니다. 침투 탐상, 침투액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내용인 것은 침투액은 낮은 인화점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불나잖아요. 그죠? 높은 인화점을 가져야 합니다.
침투액의 휘발 속도는 너무 빠르지 않아야 된다. 너무 빠르면 안 되겠지요. 침투액은 접촉각이 작을수록 적심성이 좋다. 침투액의 점성은 침투 속도에 영향을 준다. 맞습니다. 자, 헬륨 질량 분석법, 압력 변화 시험과 같은 종류의 비파괴 검사에 속하는 것은 누설 검사다. 그죠? 자, 누설 검사는 LT입니다. 리퀴지 테스트인데, 기포 누설 시험, 할로겐 누설 시험, 헬륨 질량의 분석 시험, 압력 변화 시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체방사선 동위원소 등 요런 것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음향방출 검사는 AET입니다. AET입니다. 음향방출 검사 어쿠스틱 에미션 테스트라고 하는데 음향의 방출로 발생하는 탄성파로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음향의 방출로 발생하는 탄성파로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연속형, 돌발형 음향 방출로 나눌 수 있고, 연속형 음향 방출은 공간전 시간적으로 이어 발생하며 AET라고 하기도 AE로 했는데 요거는 테스트를 빼버렸을 때 보통 AE로 많이 합니다. 자, 연속형 음향 방출은 공간적, 시간적으로 이어 발생하여 AE 신호의 파형이 연속 이렇게 잡업천을 벌입니다. 돌발형 A는 시간적으로 분리 관측 가능한 음향 방출로 균열이 발생 등 비교적 에너지가 큰 경우에 돌발적으로 관측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지금 비파괴 검사가 계속 나오는데 특수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도 이렇게 읽어가고 설명을 들어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이 문제를 이렇게 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좀 어려우면은 그대로 넘어가고 계속 반복을 합시다. 왜냐하면은 그 부분을 언젠가 또 여러분이 별도로 또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칠 수 있을 때는 자세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침투 비파괴 검사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런 누설 검사나 와전류 검사나 음향 방출 검사나 이런 부분적으로 가끔 한두 문제씩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반복해서 하면서 기본적인 걸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을 이걸 함축해 놨는 걸 한 번에 전부 다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 부분에는 어떤 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도 완벽하게 이런 부분을 지금 대처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누설 검사에서 다음 설명이 나타나는 용어에 적합한 내용은 기체 실제 압력으로 완전 진공일 때 0이며 대기압 게이지 압력 더한 값이다. 이게 절대 압력인데 이 절대 압력의 정의가 계속 여기 지금 몇 번 나왔으니까 여러분 요런 게 침투 비파괴 나오면은 요게 절대 압력이구나 요런 정도로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대 압력 기체의 실질적 압력이 절대 압력인데 이 원래 완전 진공일 때는 0입니다. 그런데 표준 대기압은 1.033 절대 압력은 게이지 압력 플러스 대기압이다. 대기압 값이다 하는 것을 우리 알아둡시다. 자, 148페이지 56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항공우주용 기기 침투 탐상 시험 방법에서 침투액을 침지법으로 적용할 때 침투액 총 체류 시간, 체류 시간은 앞부분에서 함했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총 체류 시간 16분일 경우에 침집 시간은 얼마냐면은 그 2분의 1인 8분이다. 하면 이건 항공우주 규격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번 항공우주용 기기 침투 탐상 시험 방법에 사용되는 수성현상제, 수성현상제. 우리 KS 교육 같으면은
수용성 현상제입니다. 수성 현상제의 두 가지 종류로 오른 것은 수용성하고 수현탁성입니다. 우리 저기에서는 KS규현 습식현상이죠. 그죠? 여기에서는 수성현상제라고 했습니다. 수성현상제는 수용성, 수현탁성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KS규격이 이럴 때는 수용성은 A가 되고 수현탁성은 W가 된다. 그죠? 대문자로 표시한다. 그게 여기하고 다릅니다. 자, 58번 비철금속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Y 합금 성분. 요거 제가 순서는 원래 실제로 문제 나올 때는 그렇게 안 되는데 저는 그 순서를 좀 바꿔가 알구니마 Y 그 실제로는 보면 알루미늄 구리보다 마그네슘이 앞에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알구니마 Y라고 저는 이렇게 해서 이걸 안 까먹고 이제까지 응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Y 합금 뭡니까? 알루미늄 합금인데 자동차 피스톤용 쓰인다. 내열성이 강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59번 항공우주용 기기 침투 탐상 시험 방법에서 규정하는 사용 중인 형광 침투액, 형광 휘도 시험은 밀리터리 규격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침투액의 시료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어느 정도를 유지해야 하느냐 하면은 아마 90% 이상이다. 이거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90% 이상이다. 그 다음에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규정된 A형 대비 시험편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PTA 기호로 표시하는 건 맞습니다. 시험편의 재료는 A2024P가 맞습니다. 다 시험편을 제작할 때 가열은 분젠 번호로 알루미늄판 중앙에 가열합니다. 판의 모서리 부분을 가열 및 급냉시켜 갈라지게 한다. 이게 아니죠. A형 표준 시험편은 시험편 중앙부에 520 내지 530도, 520 내지 530도씨로 분젠 번호로 가열한 후 흐르는 물을 부어 급냉하여 담금질하면 거기에 미세한 균열 및 원모형으로 발생합니다. 이어서 뒷면에도 동일하게 처리하고 중앙부에 홈 만들고 서로 마주보는 양쪽을 A, B로 구분하여 한조로 한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61번 압력용 이염매 없는 용접 강관 침투 탐상 시험 KSD ISO 12095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더 큰 인디케이션, 그 규격집에서 요 정도 지시는 결함으로 안 친다 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인디케이션을 보이는 관일부가 있는 경우에 조치상으로 틀린 것으로 내놨습니다. 의심나는 구역을 잘라낸다. 잘라내봐야 되겠죠. 다른 비파괴 검사법으로 재검사해야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미 여기서 벌써 그 큰 게 나타난 거예요. 관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맞죠? 의심나는 영역에 대하여 허용 가능한 방법으로 마무리한 후, 그러니까 뭐 그걸 그 부분을 잘라내고 뭐 어떻게 새로 그 정밀 용접을 한다든지 마무리 후 탐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누설검사, 또 누설검사가 얘기해요. 누설검사와 비교했을 때 발포 누설검사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요거는 몇 번 했습니다. 발포, 기포 뭐 이런 건데 발포 검사 비용이 적고 안전한 시험이다. 맞습니다. 요것도 앞부분에 지시 관찰이 쉽다. 요것도 앞부분에 있고 감도가 매우 높고 정확하게 교정한다. 이건 아닙니다. 누설 위치의 판단이 빠르다. 요것도 맞습니다. 이런 게 다 좋으면은 정확성은 그래도 좀 떨어지겠지요. 자, 기포 누설 시험인데 발포 누설 검사가 기포 누설 검사입니다. 고감도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교정수단 곤란, 매우 크고 작은 결함 검출 곤란합니다. 주변 환경, 온도, 바람, 습도에 민감합니다. 이게 막 날아가니까. 발포액의 특성에 좌우된다. 요런 특징이 있으니까 요런 걸 한 번에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알아두시고 요런 형식으로 문제는 몇 번 나왔으니까 이제 여러분 요걸 몇 번 반복해서 읽으면 요거는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비철금속, 알루미늄의 양극 산화 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알루미늄은 본래 산화가 빨리 됩니다. Al2O3로. 그런데 더 이상 그 안으로 산화가 되지 않고 표면에 치밀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걸 한번 산화 처리를 해주면은 이게 이제 더 이상 산화가 안 되고 아주 치밀해집니다. 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이 산소와 반응하면은 굉장히 빨리 산화가 되는데, 요것도 산화가 되면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고, 여기 얇은 산화 피막을 입히는 겁니다. Fe3O4는 얇은 산화 피막을 입혀가지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치밀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도 이 산화가 잘 되는데도 양극 산화 처리를 하면은 이게 아주 치밀하고 더 이상 그 산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요 양극 산화 처리 방법은 이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수산법. 이거 지금 한목의 그 세부적인 사항은 알 수 없는데, 알루미늄 양극 산화 처리 방법은 수산법, 황산법, 크롬산법, 요 세 가지를 알아두면 됩니다. 수산법, 황산법, 크롬산법, 요걸 딱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9페이지입니다. 62번. 방사선 탐상법으로 검출 가장 곤란한 것은, 이 방사선을 비추는 방향에 경사가 져 있는 면상결함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부피 결함 잘 되고요. 결함 형상, 조사 방향 깊이의 면상결함, 조사 방향 깊이에 있는 면상결함도 잘 됩니다. 자, 방사선 탐상 특징을 한번 봅시다. 결함 종류, 결함 형상 판별이 쉽고 필름 영구 보존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조사 방향에 나란히 놓여있는 두께차가 있는 구상 결함 검출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결함 깊이 측정은 곤란합니다. 내부 결함을 측정한데도 이 깊이는 초음파가 가능합니다. 라미네이션, 기울어져 있는 결함 검출이 곤란하다. 라미네이션도. 인체 해로운 방사선을 사용하므로 방사선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여기 제일 이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자, 63번 침투 탐상 시험에서 전 처리할 때 일반적인 세척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입니다. 일반적인 세척 방법은 가장 좋은 게 여기에 용제 세척입니다. 연마나 모래 분사에 곤란하고 철 손질도 곤란합니다. 철 솔질도. 자, 64번. 두꺼운 금속 용지 내부에 존재하는 경수소 화합물 검출할 수 있고, 특히 핵 연료봉과 같이 높은 방사성 물질 결함 검사에 적용할 수 있는 비파의 검사는 중성자 투과 검사다. NRT다. 1H로 양성자 한 개 대부분 수소입니다. 여기 경수소고요. 2H로 양성자 한 개 중성자 한 개인 중수소입니다. 3H로 표기되는 건 양성자 한 개 중성자 두 개, 요걸 삼중수소라 한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자, 경수소는 그는 1H죠. 그죠? 자, 와전류 탐상법 또 나오네요. ET, ECT 전자유도 시험 장점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을 내놨습니다. 검사의 숙련도 없이 판독이 쉽다. 이건 아닙니다. 장비도 비싸고 검사의 숙련도 꼭 필요합니다. 고속으로 자동화 검사가 가능하다. 다른 검사법과 달리 고온에서 측정이 가능하다. 지시가 정기적 신호로 얻어지므로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66번. 침투 탐상 시험을 적용할 때 이상적인 현상제로 가출 구비 조건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입니다. 결함 부위에서 침투제 쉽게 젖어 들어가야 됩니다.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막을 형성시켜야 합니다. 주위의 색깔과 구별될 수 있는 색깔이어야 합니다. 형광 침투제 사용할 때 현상제는 현상제가 형광물질이 아니고 형광 침투제가 형광물질이라는 꼭 알아두시고, 현상제는 백색 가루입니다. 꼭 밀가루처럼 생겼습니다. 현상제는 건식 뒤일 때는 백색 미분말 재료입니다. 습식 현상제일 때도
백색 미분말을 주로 녹이거나 현탕하게 사용합니다. 단 현상제의 현광물질이 섞이면은 현상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의해야 됩니다. 누설검사에서 다음 설명이 나타낸 용어에 적합한 내용은 몇 번 나왔습니다. 기체 실제 압력으로 완전 진공일 때 0이며 대기압 게이지 압력이 더한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절대 압력이다 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기체의 실질적 압력이 절대 압력이다. 완전 진공일 때 0으로 설정하고 표준 대기압은 1.033, 절대 압력은 게이지 압력 플러스 대기압 값이다. 이런 정도로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이 풀어야 됩니다. 요 밑에 설명도. 자본 탐상 시험 장치 중 비접촉법으로 자화시키는 장비에 속하는 것은 요거는 뭐냐 하면은 코일법은 접촉하는 게 그 주변에 이렇게 코일을 감아서 코일에 전류를 흘리면 자장이 그 검사하고자 하는 시험체에 흘러 들어가서 자화시켜서 검사한다. 코일법은 비접촉법이다. 나머지에게 프로드 장비나 축통전법 장비나 극강법 장비는 직접 접촉해야 됩니다. 자, 150페이지 67번 한번 봅시다. 침투 탐상 전처리할 때 초음파 세척은 어느 경우에 가장 많이 이용되느냐 하면 정교한 부품 세척에 필수적으로 합니다. 정교한 부품. 특수주철, 가단주철이 아닌 것은 이거 주철은 단조가 불가능한데 이거는 열 처리를 해가지고 시멘타이트를 분했어요. 그래서 철 성분이 많아진 거예요. 단조가 가능, 순철 성분이 많으니까 가단 주철이 됩니다. 단조가 가능한 주철이 됩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흑심 가단 주철 BMC, 백심 가단 주철 WMC, 폴라이트 가단 주철 PMC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69번 압임자. 이제 우리가 여기에 뭐냐 하면 비커즈 경도 시험할 때 이렇게 이제 누르면은 모니터가 납니다. 거기에 보면은 압입자가 누른 게 마침 다이아몬드 모양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압입자 대면각이 136도인 다이아몬드 피라미드로 1 내지 120kg 범위에 속하는 하중을 사용하여 얇은 물건입니다. 표면 경화된 재료의 경도를 특히 측정하는 시험법을 우리는 비커즈 경도 시험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비커즈 경도 시험법보다 더 얇은 물건, 이것을 측정할 때는 미소경도계 HMB라고 합니다. 이거는 마이크로 비커즈입니다. 요걸 마이크로 비커즈를 미소경도계라고 합니다. 비커즈 경도 시험기의 용도는 아주 비싸나 아주 얇은 도장청, 도금청 등의 경도 시험에 특히 사용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압입자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나타난다. 136도 꼭 알아두십시오. 자, 70번. 금속에서 존재하는 선결함 전이가 아닌 것은 선결함 전이 위치가 이동된 겁니다. 소성전이라는 건 없습니다. 전이에는요 칼날 전이, 나사전이가 대표적이고 두 개가 섞인 혼합전이 세 개가 있습니다. 전이는요 1차적 결함입니다. 면결함은 그레인 바운드리 해가지고 2차원 결함입니다. 이것도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전이는 칼날 전이와 나선 전이와 나사 전이해도 됩니다. 나선 전이 또는 나사 전이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 또 혼합된 전이 3개가 있습니다. 70여 열 전도율, 전기 전도율이 가장 큰 금속은 은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구리고 그 다음에 금이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입니다. 72번 주석 청동에서 청동에 주석이 들어간 거예요. 주석 청동에서 아닙니다. 참 청동은 주석이 들어간 요건 좁은 의미의 청동입니다. 제가 말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주석 청동에서 아연을 첨가하면 아연의 주조성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산화물을 제거해줍니다. 탈산 효과가 있습니다. 요것도 중요합니다. 주석 청동에 아연을 첨가하면 주조성을 개선하고 탈산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항문 변태온도 곡선이 S처럼 되어 있습니다. S처럼 되어 있는데 오른쪽 윗부분에 폴라이트 변태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구간은 S곡선 코입니다. 코 부분에서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다음 중 순산소에 의한 산화열로 정연하는 제강에 속하는 공기는 전로인데, 전로는 다른 연료가 필요 없습니다. 일단 고로에서 뜨거운 쇳물을 받아와 가지고 그냥 넣고 산소를 불어넣어서 산소가 뜨거운 쇳물 속에 들어있는 CSI, MNPS와 반응해서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로에서는 산화해 가지고 제거하는 겁니다. 산화할 때 또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별도 열원이 필요 없습니다. 면심입방 격자 금속 니켈의 자기 변태점은 약 358도, 350도 다양하게 나와도 350도 부근이면 맞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여러분 이 시간에도 수업 열심히 함께 참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